안녕하세요. 자, 책을 지난주에 우리가 재산세 조금 판정했죠. 208페이지 가보실래요? 208페이지. 체크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네. 근데 왜 날씨가 봄이 오다가 갑자기 왜 추워진대요? 내가 전화를 했구만. 좀 추위게 하지 말라고. 말을 안 들어. 자, 요틀 잠깐 보세요. 이제 오늘 마저 배우는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부과되는 세금인데 1년 날짜 중에서 하루를 제가 지정해 놨다고 강의했죠. 그 날짜가 몇 월 며칠이에요? 6월 1일. 우리 6월 1일을 법에서 과세 기준이라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이 을로 넘어온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이 을로 넘어왔는데 그 소유권 이전받은 날짜를 5월 31일로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이때부터 제가 선을 그어 볼게요. 이렇게 선을 그은 다음에 6월 1일 날 현재 누가 갖고 있어요? 을이 갖고 있죠. 그러면 이때는 을이 1년치 세금을 다 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 제가 요런 을 같은 사람을 옛날에 민법에서 뭐라고 한다? 한정 치산자. 지금 용어가 바뀌었지만요. 그러면 한정 치산자가 안 되기 위해서는요. 자, 이 케이스를 가볼까요? 만약에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을 을이 이전을 받았는데 그 을이 이전받은 날짜가 6월 2일로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6월 1일 시점에는 아직 누구 소유예요? 갑 소유죠? 그럼 이때는 당연히 세금 누가 낸다? 갑이 1년치 세금 다 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이 을로 이전이 됐는데 그 날짜가 6월 1일일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러니까 5월 31일이거나 6월 2일이면 깔끔하잖아요. 근데 6월 1일 날 이전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제가 가정을 한다면은 6월 1일 점심을 먹으면서 소유권 이전이 됐다. 그러면 12시까지는 매도인 소유가 될 것이고 물리적 시간만 놓고 보면요. 그다음에 12시 이후부터는 매수인 소유잖아요. 그럼 이건 뭐 2분의 1로 나눕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무조건 한 사람을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럼 갑이 낼까요? 을이 낼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찍어봅시다. 갑이 낼 것 같다 손 들어봐요. 느낌. 갑이 낼 것 같다. 느낌이 좀 느낌이 좀 있네요. 자, 을이 낼 것 같다 손 들어봐요. 느낌이 좀 있네요. 제일 느낌 안 좋은 게 손 안 드는 사람이야 지금. 을이 세금 내요. 이것은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법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 약간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지방직 세무공무원이 이 법을 이렇게 운영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기본 통칙이라고 표현하는데, 기본 통칙에서 정해놓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읽어드리겠지만 과세 기준일에 소유권이 양도 양수가 됐을 때는 양수인을 납세해 준다고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양수인 을은요 한 몇 시간 갖고 있는데 1년치 세금 다 내야 되죠. 이런 애들을 옛날에서 뭐라고 한다? 옛날에 금치산자. 옛날의 위헌으로 놓고 보면. 자, 그러면 책을 잠깐 보십시오. 자, 맨 상단에 보시면 1번 원칙인데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인데 재산세 과세 기준을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 6월 1일 동그라미. 그 시점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 다 필요 없고요. 쭉 내려오시면 맨 하단에 음령 처리된 부분 보이세요? 거기 두 번째 보시면 지방세법 기본 통칙 돼 있고 10-1로 돼 있는 거 있죠? 예, 그거 별표 3개. 자, 과세 기준을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양수된 때까지 밑줄. 그러면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요? 양수인 동그라미.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같은 페이지 위로 올라가시면 양가를 봐. 공유 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 지분권자 동그라미. 지분권자가 세금 낸다는 거. 그다음에 양가로 2번은 제가 지난주에 강조드렸죠. 자, 잠깐 보세요. 자, 이 얘기예요.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만 다시 한번 적어 봅시다. 우리 부동산 중에서 주택에 관련된 토지 가치 부분하고 주택에 관련된 건물 가치를 반드시 통합평가해서 주택분으로 세금 때리고요. 주택은 가끔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별장이냐, 상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별장이 아니냐로 구분을 했고요. 이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토지는 토지분으로 계산 따로 하고 건물 부분은 건물 부분으로 계산 따로 하죠. 그리고 이 토지는 다시 토지 이용 용도에 따라서 물건별로 각각 과세하는 것을 우리가 분리과세라 배우고 동일시 공급 것을 합치는 것을 합산과세라 표현하는데 이 합산은 다시 대부분 종류를 모두 합치는 종합합산이 있고 사업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만 따로 합치는 별도 합산이 있죠. 그리고 분리는 다시 상대적으로 세금을 낮게 세금을 때리겠다는 조율분리가 있고 세금을 높이겠다는 고율분리. 그 다음에 부동산이 아닌 것은 선박이 있고 항공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뭐를 강조를 드렸냐면 이거를 강조드렸어요. 부동산 중에서 주택은 반드시 관련된 토지 가치 부분하고 관련된 건물 가치를 통합해서 세금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택은 한 채인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죠. 그런 경우라도 토지 건물 가격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할까요? 그때는 따로 계산할까요? 합쳐서 계산. 이거 강의했죠? 그러면 만약에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토지 가치만 놓고 봤을 때 3억 원으로 가정을 하고요. 건물 가치는 을인데 건물 가치만 놓고 봤을 때 가격을 2억 원. 그러면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은 한 채니까 3억 원하고 2억을 합친 금액의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금 하나만 계산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 나온 것을 소유자가 다르니까 고지서는 각각 발부해야죠. 그때 요 갑한테는 5분의 3을 분할하는 거예요. 얘가 3이니까 토탈 5 중에 3. 그 다음에 을한테는 5분의 2. 만약에 나온 산출세액이 1,000만 원이었다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갑한테는 얼마를? 600만 원. 을한테는 400. 네, 그 얘기를 해서 시험생 이렇게 냅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랐을 때 토지의 계산 따로 하고 건물의 계산 따로 한다. 그러면 틀리다는 거. 자, 그러면 찍어보세요. 양가로 2번. 제목을 먼저 보시면요.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토지 시가 표준액 비율 동그라미. 가격 비율로 나눈다는 거. 이것을 시험에서는 면적 비율로 나눈다고 시험을 내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양가로 3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인데 요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이 얘기예요. 우리 신탁법에 따라서 맡기는 쪽을 위탁자라고 표현을 하고 맡아서 운영하는 쪽을 수탁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위탁자 가지고 있는 물건이 수탁자로 이전돼서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서류상 갖고 있는 사람은 수탁자죠. 그러면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누구 거예요? 위탁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세 관청이에요. 신탁법에 따라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이 수탁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얘한테 고지서를 보내면 불편이잖아. 그러니까 과세관청은 그냥 서류상 갖고 있는 등기부상 갖고 있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취득세 할 때 뭘 강의 드렸냐면
의제란 단어가 들어가면 반론을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 무조건 세금은 누가 내야 돼요? 수탁자. 그럼 수탁자가 고지서를 받으면, 근데 결국은 이거 수탁자가 세금 내야 돼요? 돈은 위탁자한테 받아야 돼요? 위탁자한테 받아야 되죠. 그거는 지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거야. 그렇게 알아서 하고 세금 고지서는 누가 받을 수밖에 없다. 수탁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수탁자 동그라미. 자, 우선은 그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이외는 아직 보지 마시고, 자, 쭉 넘어가 보시면 과감하게 건너뛰세요. 그 다음에 212페이지를 가보십시오. 212페이지. 그 다음에 우리 세금 계산을 할 때 과세 표준에다가 법에서 정한 세율을 곱합니다. 그러면은 세금 내는 금액이 세액이 얼마 산출돼서 나오죠. 그럼 우리가 요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지난주에 배웠던 취득세를 제가 잠깐만 적어봅시다. 우리 취득세는 납세모자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세금이니까 취득 당시 가격을 내가 얼마입니다. 신고한 가격이고요. 다만 속여서 과소 신고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과세관청이 부동산 우리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시가라고 하죠. 이 시가의 70%, 80%들이 평가해놓은 금액을 뭐라고 한다? 시가 표준액인데 우리가 신고를 하더라도 시가 표준액 이상으로 신고를 해야 받아주는 것이고 우리가 신고한 가격이 평가액보다 적으면 그때는 뭐로 간다? 시가 표준액인데 이거 기억나요? 둘은 기억난다. 손 들어봐요. 그럼 손을 안 드는 사람들은 뭐 해주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가 표준에 평가된 금액이 6억 원인데 내가 이것을 공매, 경매로 낙찰받은 금액이 4억 원이다. 그럼 가격을 속여요? 못 속여요? 못 속이니까 그때는 4억 원이 과표가 되죠. 그 4억 원 속일 수 없는 금액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실상 취득가격. 그럼 이것은 우리가 취득세에서 배운 용어인데 지금부터 재산세로 가볼까요? 재산세는 제가 총론할 때 첫째 주에 뭘 강의드렸냐면은 방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취득세는 취득 행위가 일어난 것을 우리 납세무자가 먼저 하니까 내가 세금을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배우고 있는 재산세는 보유할 때 매년 때리는 세금이죠. 그럼 취득한 이후에 등기가 된 상태에서 세금을 때리죠. 그럼 자료를 이미 과세관청이 가지고 있으니까 얘들을 우리가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처음부터 과세관청 결정으로 확정되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취득세는 신고가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배우는 재산세는 신고가격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 내가 신고에 의해서 세금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빠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재산세에서는 이렇게. 맞죠? 그리고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는 것은 취득 단계에서만 사용하는 법률 용어잖아요. 지금 재산세는 취득 단계요, 보유 단계요. 보유 단계니까 이 취득에 관련된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과세관청이 매년 세금 계산을 할 때 본인들이 금액을 알고 있는 것은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가 뭐예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험을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냅니다. 시험을 어떻게 내냐면 법인 장부로 가격이 확인되며 법인 장부상 금액을 재산세 과세 표준으로 한다. OX, X예요. 이런 표현을 취득세에서 쓰면 맞아요. 근데 재산세 쓰면 이런 표현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무조건 어떤 단어가 나와야 돼요? 시가 표준액인데 주의사항은 이 부동산에 관련된 토지 건축물 주택은요. 과세관청이 평가된 금액이 요 시가 표준액만 과표가 아니고 여기다가 이걸 곱해야 돼. 이건 법률 용어입니다. 법에서 정한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해야 돼요. 이게 전체 용어를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은 이 용어가 뭔지 몰라도 돼. 그냥 뭐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명칭을 만드는 현재 이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은 주택은 현재 비율이 100분의 60이에요. 그리고 토지 건축물은 현재 비율이 100분의 70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요까지 곱한 게 이제 과세 표준인데 만약에 아파트 시가가 10억 가는 아파트가 있다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공시된 가격인 시가총액은 요 시가의 한 70 내지 80% 선에서 평가되어 있죠. 그러면 한 8억 정도로 평가되어 있다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 8억 원에 대해서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고 요 8억 원에 뭘 곱해야 돼요? 공정시장가율. 주택은 현재 몇 퍼센트? 60. 그러면은 8억 원에 60%를 보실래요? 얼마 나요? 여기부터 어려운 거야. 8억 원에 공정시장 가입 비율 100분의 60을 하면 얼마 나요? 4억 2천. 4억 8천. 4억 8천. 요 4억 8천이 과표가 돼요. 여기다가 세율을 곱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보유 관련 세금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OECD 대비 엄청나게 낮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재 이제 정부 쪽에서는 이 보유 관련 세금을 좀 높이겠다는 것인데 이런 게 언론에 최근에 나오잖아요. 이 공시가격을 올리겠다. 그럼 이걸 현재 한 8억으로 평가된 것을 시가에 육박하게 올려버리는 거예요. 9억 정도로. 그러면은 이게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인상시키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 100분의 60을 100분의 100으로 해볼게요. 100분의 100으로. 만약에 바꾸면 되잖아. 그러면은 9억에다가 바로 100분의 100이니까 얼마 나요? 9억. 그때 9억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을 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앞으로 재산세 과표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데 부동산은 시가 표준액에다가 이 단어가 나와야 돼요. 공정시장 가액비라는 단어가 붙어야지 과표가 되는 것이고, 다만 차이점은 선박항공기는 그냥 시가 표준액 자체를 과표로 하고 공정시장 가입비를 곱하지 않는다는 거. 자, 책을 보시면요. 212페이지. 자, 상단에 보시면요. 양가로 1번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인데 음영 처리 보실래요?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표준 동그라미 어떻게 산정하나 봤더니 시가 표준에 곱하기 공정, 시장, 가액 비율. 그다음 밑에 박스 보세요. C박스 시가 표준의 박스 보시면 1번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 밑줄, 공시된 가격을 갖다 그대로 시가 표준으로 사용하는데, 자 동그라미 1번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로 공시를 해놔요. 그러면 자 봐봐요. 우리 지가라는 게 뭐예요? 땅 가격이죠. 그거를 공시를 해놓는데 토지는 지번별로 가치가 다를 거니까 그래서 지번별, 개별적으로 가격을 공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토지는 뭐로 공시한다고요? 개별 공시지가. 그다음 밑에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가격. 그러면 주택가격을 개별적으로 공시를 하는 것이고, 자 3번 공동주택은 같은 가격이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공동으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가격. 요 세 개는 기억하세요. 그러면 자 문제 이렇게 내는 거예요. 앞에 봅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토지에 관련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이렇게도 내요. 시가 표준액에 100분의 70 공정 시장가비를 곱한다. 맞죠? 근데 이걸 이렇게 바꾼다고요. 우리가 방금 전에 봤지만 토지는 시가 표준액이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 그러면은 이렇게 바꾼다고요. 토지 과표는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70 공정 시장가비를 곱한다. 같은 말이라는 거라서 시가 표준액이 물건별로 공시를 해놨죠. 그래서 그 세 개 물건은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면 토지 시가 표준액은 뭘로 공시해 놓는다고요?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이 세 개를 모두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시가 표준액. 기억하세요. 이거는. 그다음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요.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핵심 다지기 공정시장 가입비율 박스 보시면 1번 토지 및 건축물은 100분의 70 동그라미 하시고요. 2번 주택은 100분의 60 동그라미. 그 다음에 중간쯤에 쭉 보시면 양가로 2번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 동그라미. 그럼 얘들은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됐어요? 자 넘어가시면 214페이지 맨 상단에 예제 문제 있습니까? 자 한번 풀어보세요. 모르는 질문은 과거금액 스킵하시고 배웠던 지문 내에서만 답을 찾아보십시오.
자, 옳은 거 찾는 것인데요. 과세표준 물어봤고요. 자, 1번 보시면 단독주택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면은 과세표준 물어봤고 개별 주택 가격 동그라미. 요까지는 맞아요. 우리 단독주택은 아까 시가표준이 뭐다? 개별 주택. 요까지는 맞는데 여기다 뭘 곱해야 돼요? 100분의 60을 곱한다는 단어가 들어가야 옳은 점이 돼요. 그게 빠져서 틀린 거예요, 지금. 그다음 2번 건축물 동그라미 하세요. 건축물은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을 시장 군수 등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는데 그 결정한 가액에 뭘 곱해야 돼요? 공정시장 가액.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은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공정시장 가액이란 말이 들어가야만이 옳은 점이 돼. 그다음 3번 토지 동그라미 하세요. 토지는 시가표준액이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 동그라미. 요까지는 맞는 거예요. 개별 공시지가가 시가표준액이니까.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해야 돼요? 100분의 70 공정시장가별. 그 단어가 빠져서 틀린 거예요. 그럼 답은 4번이죠. 공동주택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가표준액 동그라미 100분의 60 동그라미 맞죠? 그럼 요 4번 지문에서 요 시가표준액을 뭐로 바꿔도 돼요? 공동주택가격으로 바꿔도 같은 말이 된다는 거. 5번을 보시면 법인장부에서 증명되는 가격으로 한다. 이것은 취득세에서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재산세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지금은 제가 강의를 바로 해드리고 문제를 푸니까 여러분들이 법인장부로 갈 수가 없다는 걸 느끼지만 나중에 실제 시험장 가시면요, 법인장부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취득세에서 엄청나게 공부를 해놨잖아. 그러니까 재산세를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거 맞추신 분 손 들어봐요. 맞추신 분은 가방 써서 나가요. 합격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세율인데, 자, 잠깐만 여기를 봐주시죠. 혹시 지난주 제가 강의할 때 비례 세율 누진세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손 들어봐요. 강의했나요? 언제 강의했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잠깐 다시 봅시다. 과세 표준이 1억 원 이하면 세율이 10%로 가정을 해보고요. 적는 거 아니에요? 과세 표준이 1억 원 초과되더라도 세율은 10%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율을 적용하면 과세 표준이 커지든 과표가 작아지든 세율이 변화가 없죠. 몇 퍼센트로? 비례해서. 그래서 답을 얘기했다. 10%. 그래서 이렇게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법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비례 세율. 이거 제가 여기서 강의했어요? 현 다룬다고 강의 안 했는데. 비례 세율. 혹시나 강의 안 했다고 느껴지는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어떤 부동산 옆에 이렇게 숫자가 하나가 적혀 있으면 뭐로 읽으면 돼요? 비례세율인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억 원 이하까지는 세율이 10%인데 1억 원 초과되는 부분부터 세율이 20%로 늘어나는 게 있다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이런 경우라면 가격이 상승하니까 세율이 올라가죠. 우리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누진세율. 그러면은 여기서는 최저 10%고 최고 20%죠. 이렇게 가운데 물결 표시해 놓으면 제가 뭐라고 읽으면 된다? 누진세율.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세율을 잠깐 볼 텐데 제가 이제 책에 있는 거 세율을 한번 쭉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지금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뭐만 부탁드리면 전에 취득세 세율 제가 몇 개 암기하라 그랬죠. 그것만 좀 암기하십시오. 근데 지금 표정들이 취득세 세율 암기하라 했더니 다 내놓을 순간 피했어. 안 하는 거야 지금. 자, 책 가시면요. 맨 하단에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이 부분은 1번 표준 세율인데, 자, 연결 1번 보시면요. 자, 동그라미 1번 종합합산 과세상. 자,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요 봐봐요. 요 종합합산 요거. 토지 중에서 투기 목적인 종합으로 빠지는 토지죠.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봐봐요. 오른쪽 페이지. 과세 표준이 5천만 원 이하는 1000분의 2죠. 그럼 1000분의 2고 뭐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그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이고 1억 원 초과되면 1억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인데 이 표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최저와 최고만 기억하는데 최저는요 1000분의 2, 최고는요
1000분의 5. 지금 칸이 몇 개로 나눠져 있어요? 3개. 이것을 3단계 누진세율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3단계. 그러면은 최저는 1000분의 2에서 최고는 1000분의 5. 뭐 이렇게 가운데 물결 표시하는 것이죠. 가운데 있는 건 적는 거 아닙니다. 그럼 이것을 3단계, 칸이 3개니까 초과 누진세율. 이렇게 초과 누진세율.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최저와 최고는. 그러면 초과란 말을 제가 잠깐만 다시 설명드릴게요. 초과란 말을. 그러니까 표를 다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만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 박스를 다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은 자 계산 한번 제가 해볼게요. 지금 이 표대로 계산을 하면 지금 5천만 원 이하는 세율이 지금 1000분의 2잖아요. 그럼 1000분의 2니까 퍼센트로 바꾸면 0.2%고 지금 5천만 원 초과되는 부분부터는 몇 퍼센트로 갑니까? 0.3%죠. 그러면 우선은 요거만 놓고 볼게요. 요거만 놓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어떤 사람은 재산세 과표가 4,900만 원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5천만 원 이하니까 4,900만 원 곱하기 몇 퍼센트를 하면 돼요? 0.2%. 이렇게 계산하지 맙시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과세 표준이 5,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5,100만 원이니까 이 5,100만 원 전체 금액에 높은 구간세율을 적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0.3%로.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문제가 되는 게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200만 원 차이 나죠. 세금이 거의 한 1.5배 정도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합리적인 세금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세금을 계산하냐면은 이때는 5천만 원까지는요 그대로 밑에 계단을 밟으시라고. 맨 밑에 계단을. 맨 밑에 계단이 몇 퍼센트예요? 0.2. 무조건 밑에 것은 밑에 계단을 밟고 올라가셔야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5천만 원 초과 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그 100만 원에 대해서만 높은 계단 세율을 밟으시라고. 몇 퍼센트로? 0.4. 그러면은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나요? 늘어나지 않아요? 늘어나지 않으니까 이런 것을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높은 구간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높은 구간부터만 그 윗 계단에 관련된 세율을 밟으시라고. 그러면 지금 총 몇 단계로 나눠놨어요? 세 단계니까 우리는 무조건 계단을 몇 개 밟아서 올라가야 돼. 세 개를 밟아서 올라가야 돼. 그래서 계단 밟을 때마다 그 라인에 있는 것은 그 세율을 적용하시라고. 전체로 높은 걸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합리적이니까. 이해 갔어요? 됐고. 그다음 동그라미 2번 볼까요? 별도 합산 대상 박스를 보실래요? 2억 원 이하는 1000분의 2죠. 그 2억 원까지는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1000분의 2고 얘도 최저는 1000분의 2고 맨 밑에 칸을 보시면 최대 1000분의 4죠. 역시나 얘도 계단을 몇 개 밟아서 올라가야 돼요? 3개. 그럼 역시나 몇 단계? 3단계 초과 누진세. 그래서 이렇게는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 시험도 물어봐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떻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토지 중에서 종합합산으로 빠지는 토지라 토지 중에서 별도로 빠지는 토지는 초과 누진세를 취하고 있다는 거 동의하시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밑에 3번을 볼까요? 분리과세상은 요거 물어봤네. 요거 분리로 빠지는 거. 자, 세율을 봤더니 동그라미 기억 봐봐요. 전, 답, 과수원 동그라미 하세요. 동그라미 기억해서 전, 답, 과수원 동그라미. 동그라미 하셨어요? 거기다가 농지라고 적으세요. 요게 농지 범위예요. 그러면 농지, 목장용지, 임야가 분리될 수 있죠? 그럼 세율이 1000분의 0.7이고 그다음 디귿을 먼저 보실래요? 디귿, 그 밖에 토지, 공장, 용지, 2차 생산으로 이용되는 게 분리될 수 있죠? 그때는 1000분의 2.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 토지는 사치성이죠? 그럼 세율은 1000분의 40. 그러면 자, 요거네요. 우리 저율로 가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1차 생산 농지 등이 있고 2차 생산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사치성으로 이용되는 것은 고율로 가죠. 그럼 재밌는 게 지금 농지는 1000분의 0.7이잖아요.
그럼 이걸 제가 퍼센트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퍼센트로 바꾸면 이렇게 편안하게 보세요. 퍼센트로 바꾸면 0.07%죠. 그러면 1차 생산은 우리가 땅을 파는 거라고 얘기했죠. 땅을 파서 우리가 경작하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땅을 파야 되잖아. 이렇게 땅을 파야 되잖아. 땅을 파서 들어가야 되잖아. 이렇게 칠로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파야 되잖아. 그 다음에 공장 용지는 1000분의 2니까 0.2%죠. 이건 여기 봐봐요. 0.2%죠. 근데 공장 용지는 2차 생산은 우리가 땅을 파는 게 아니고 땅 위에서 생산 목적에 도움을 주는 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땅 위에서 놀아야 되니까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공장 용지는 몇 차 생산이에요? 2차. 그러니까 2차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그 1000분의 40은 사치성이죠. 사치성이니까 4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 세법 강사 너무 멋있어. 인물도 좋아, 목소리도 좋아, 강의도 잘해. 노래는 정말 잘해요. 춤 뭐 환상이죠. 다 잘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요리가 취미예요. 특히 탕 종류는 잘 끓여요. 지리 형태로. 그건 타고난 것 같아. 저는 재료 많이 안 쓰거든요. 본 재료만 느끼려고. 나중에 저희 집에 오십시오. 합격하시고. 뭐 원하는 거 탕 다 끓여드려요. 대구든 뭐든 상관없어요. 합격을 하고요. 양가로 2번 건축물.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 건축물 사치성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1000분의 40. 그다음 2번이 작년에 나왔던 것인데 다 필요 없고요. 네 번째 줄 주거지역 동그라미 하세요. 동그라미 2번에서 네 번째 줄 주거지역. 그다음 그 밑에 공장용 건축물 동그라미. 그러면 주거지역 공장용 건축물은요 세율이 1000분의 5고 또 한자 넘어가시면 나머지 그 밖의 건축물은 모두 1000분의 2.5. 그러면 건축물도 모두 비례 세율을 취하고 있죠. 얘들은 이런 게 아니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은 그게 1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상관하지 않고 각각 0.5%로 가죠. 우리 그런 세율을 뭐라고 한다? 비례세율.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주택에서 동그라미 1번은 1000분의 40 비례세율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별장 이외의 그 밖의 주택을 봤더니 박스 봐봐요. 최저는 1000분의 1이죠. 좀 어디 하는지 알죠 여러분들? 1000분의 1. 그 다음에 맨 밑에 칸을 보시면 최고는 어떻게 돼요? 1000분의 4. 얘는 계단을 몇 개 밟고 올라가야 돼요? 4단계. 그럼 얘들은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4단계 초과 노진세.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양가로 4번 선박. 고급 선박은 1000분의 50이고 그 밖의 선박은 1000분의 3. 그 다음에 항공기도 1000분의 3. 이것만 아직 시험에 물어본 적 없고. 그러면 자, 하나 느끼실래요? 이제 이번에 나왔던 거 풀어봅시다. 지금 재산세 세율 구조 중에서 제가 지금 적어놨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물결 표시로 나오고 과표가 커질수록 세금이 올라가는 즉 초과 누진세를 차고 있는 물건은요 3개밖에 없다고요. 그 3개가 뭐다?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별장 이외의 주택. 그러면 별장은 누진세로 가는 거 아닙니다. 별장은 아까 1000분의 40 비례세율로 가고 별장 이외의 주택은 누진세로 간다는 거 동의하시죠? 그러면 설마 우리 시험에 이런 거 낼까요? 이렇게 낼까요? 다음 재산세 세율 구조 중에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이거 너무 쉽잖아요. 이거 3개 찾으면 되잖아. 그럼 이런 거 시험에 낸다 안 낸다? 이게 작년 우리 시험 문제였단 말이에요. 자, 넘어가 봐봐요. 넘어가 봐요. 220페이지. 220페이지. 예제 문제 보이세요? 예제 문제 1번. 그 해설 가리고 풀어보세요. 예제 문제 1번. 이게 작년 문제 여러분들 30회. 주는 문제. 이걸 다 틀려 시험 보신 분들이.
지금 문제에서 초과 누진세율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러면 자, 답을 미리 예측하고 들어갈게요. 종합, 별도, 별장 외 주택 찾으면 되죠. 그럼 동그라미 기억, 별도, 동그라미. 니은, 분리는 이거 물어봤잖아요. 분리. 얘는 아까 0.07%로 비례, 0.2%로 비례, 4%로 비례세율이죠. 누진세율하고 관련이 없다. 그 다음에 디귿은 주거지역 동그라미 하시고요. 공장용 건축물 동그라미. 이거 물어봤잖아요. 건축물. 근데 주거지역 공장용 건축물은 아까 1000분의 0.5죠. 1000분의 5죠. 0.5% 비례세율이고. 그 다음에 리를 보시면 주택인데 가로 뭐는 아니래요. 별장은 아니다. 그럼 이거 누진세율 맞죠? 그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뭐랑 뭐예요? 기억하고 리을. 답은 몇 번? 3번. 어려운 문제예요? 주는 문제예요? 주는 문제예요. 이걸 작년에 틀리신 분들은 이후여와 불문하고 합격 수준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다 처음이니까 뭐 상관없지만. 그 다음에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오른쪽 페이지 4번 문제에서 자 3번 질문만 보실래요? 3번 토지 동그라미 하시고요. 과세 표준 물어봤죠? 그럼 잠깐 들어볼게요. 지금 부동산에 관련된 재산세 과세 표준 물어봤죠? 그럼 이후 여하 불문하고 지문에 공정시장 가입율이 나와야 돼요. 그거 안 나오면 틀렸죠? 근데 그 다음 봤더니 사실상 취득 가격이 증명되는 때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맞아요? 틀리죠? 이런 표현을 재산세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얘는 어디에서만 사용해야 돼요? 취득세. 틀렸잖아요. 얼마나 쉬워 세법이. 그냥 세법은 뭐 강의만 열심히 들으시면 점수 나오는 거예요. 강의를 안 들으니까 문제가 되지. 정기 강의 빠지고 싶으시면 민법 시간에 빠져요. 그럼 민법 할 게 뭐 있어? 선의하기만 하면 되지. 또 가서 또 뭐라고 하지 말고 또 가서 또 세법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민법 시간에 빠져 나 죽어 그러면 그러지 마요. 자 넘어가시면 222페이지 넘어가셨어요? 자 잠깐만 저를 볼게요. 좀 쉬었다 하겠지만 이거 지우면 난리 나요. 가만 놔두셔야 돼요. 자 재산세 과세 표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은 평가된 금액인 시가 표준액에다가 법에서 정하는 요 비율을 곱해야 돼요. 토지 건축물은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요. 100분의 70이고 주택은 100분의 60. 왜 주택이 비율이 약간 낮은지 알아요? 이건 서민분들이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토지 건물보다는요 과표를 낮춰주겠다는 취지라고요. 그리고 요거 중에서 과세 표준이 커질수록 세금 부담이 올라가는 누진세율을 취하고 있는 물건이 딱 3개가 있죠. 그 3개 우선 제목부터 정확히 기억할게요. 자 뭐라고요? 종합합산 토지, 별도 합산 토지, 별자 이외 주택. 그러면 이 3개 말고는 전부 다 비례세율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1, 2월까지는 중요한 게 누진세율 아까 숫자라 비례세율 숫자를 암기하는 게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3개 물건이 무슨 세율을 취하고 있다. 누진세율. 그 틀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해야 되는 파트는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시라고. 세율은 지금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고 취득세 제가 몇 개 암기하라고 했죠. 그것만 제발 잊어버리지 마요. 자 한번 암기했나 봅시다. 유산거래 농지는요 취득세 저기 가방 싸서 좀 이따 맨 뒤로 가. 용서가 안 돼. 유산거래 농지는 1000분의 30. 유산거래 상가는요 1000분의 40. 유산거래 주택은 가격에 따라 달라지죠. 6억 원 이하는 1000분의 10.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공식으로 가야 되죠. 자 공식 기억나요? 취득가액 곱하기 3억 분의 2 마이너스 3 곱하기 100분의 1. 이건 어떻게 기억을 해? 그 다음에 6억 원, 9억 원 초과되면요 1000분의 30. 취득 유형이 상속, 농지는요 1000분의 24. 농지 아니면 1000분의 28. 상속 이외의 무상, 증여 등은 비영리사업자가 받으면요 1000분의 28. 비영리사업자가 아니면 1000분의 35. 이거는 암기하고 가잔 말이에요. 이거 암기하지 말고. 근데 지금 딱 분위기가 아예 전멸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4개월 정도가 가잖아요. 4월달 가잖아요. 똑같아. 5월달 가면 다 헤매는 거야, 세법으로. 화이팅. 자, 쉬었다 합시다.